영상을 한번 찍어보렸더니 그 뭐 비 온다고 재난 문자 같은 거 뜨면 다 끊어지네. 이제 10분씩 5분씩 막 이렇게 돼 있다. 몰라. 이 내용 자체는 뭐 어디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중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a, a 마이너스 2로 갔겠죠. 그죠? 반지름은 얼마고? b인 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 원이 y는 x라는 직선과 x축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됐다는 거야.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중심 좌표가 현재 a, a-2란 말이죠. a가 2보다 크다고 한 이유 니네는 이제 문제 풀 때 생각 안 했겠지만 지금 여기 y-좌표가 얼마야? a-2지. 그러면 a가 2보다 크니까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을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봐. x축에 접하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돼요? 중심의 y좌표만큼이 반지름이겠지. 즉 a 빼기 2가 반지름이야. 이해되니? 근데 그 반지름이 얼마야? b지. 됐어?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이 b이고 a-2인 거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 아니야? 여기도 a-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이제 이 직선 x-y는 0, 그 다음에 중심좌표 a, a-2,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잰 게 a-입니다. 이해돼? 중심좌표 아니야 이게?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그게 반지름과 똑같지 않냐? 접하니까. 맞지? 자, 그러면 불러봐. 루트 2분의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는 죽잖아. 그러면 2가 되고 루트 2분의 2니까 뭐가 되겠어? 루트 2가 되겠네. 아하. 그러니까 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2가 되는 거야. 반지름. 그치? 그러니까 b는 뭐야? 반지름이니까. b가 루트 2지. a는 2 플러스 루트. 자, 여기까지가 다 구해진 거고요. 그러면 a제곱 빼기 4b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저기 무리수 안 들어가게 쓰려고 이렇게 그냥 준 거야. 그럼 a제곱 4 이게 될 거고요. 요게 제곱하면 4, 2ab 그러니까 4루트 2 플러스 b제곱이 2 요거 없애려고 4b 준 거는 자, 어쨌든 문제가 쉽든 어렵든 원이 평행이동 된다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심 좌표,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고 중심을 찾으면 원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됐죠? 분수들? 자, 유형 4번 포물선의 평행이동이요. 포물선이 2차 함수야. 뭐 똑같아. 거기 몇 번 풀었어? 574 풀었고 547 풀었고 549 풀었고 뒤에는 안 풀었어? 뒤에도 터프 하나 한번 해볼까요? 551번이나 552번 중에서 하나 하죠 뭐. 진주야 어떤 걸 할까? 55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51번은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2차 함수 그 모양을 이렇게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그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해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된다고. 요거를 x축 방향으로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야? 내가 또 인쇄가 안 돼가지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였다. 뭐 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됐을 때 평행이동 시킨식이 나올 거야. 이때 요 놈이 y는 mx와 두 점 PQ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PQ의 중점이가 원점이 된다면 m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데 상황이 이런 거야. 지금 움직여간 모습을 표시해 볼게. 그럼 y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y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돼요.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고. 자, 정리해주면 y는 x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죽고요.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평행이동된 이차함수식이야. 자, 그럼 요건 아래로 볼록 맞죠? 아래로 볼록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대칭축 위치가 어디야? 대칭축 위치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이거 완전 제곱식 안 고치고 항상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 또 까먹었던 것도 헐 문제가 큰데 어떻게 이걸 1년 지난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대칭축 위치 어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불러줘야지. 다시 기억하라고 계속. 물론 배워주고 어떻게 2의 6네 B 이만큼이라고.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2배 그 다음에 분자 요거. 대칭축 위치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요거 이시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꼭지점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고 이거 다 안 구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은 이차함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y는 mx란 직선과 두 점 만난대. 그리고 m이 기울기, 그지? 근데 mx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원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있는 거야. 원점 지나는 직선. 이 원점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점의 중점이 원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점이 여기가 된다는 거야. 이 원점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원점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 두 개 생기겠지, 그치? 그거의 중간이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충 모르지만 이 정도 그려놓으면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원점 지나는 직선이고 여기 길이가 똑같다면 만나는 점 두 개가 있을 때 알파랑 베타가 중간이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알파와 베타의 중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알아요? 너 두 과목 시험 보고 평균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이 가운데 평균. 그게 원점이니까 여기 되는 겁니다. 그지? 이만큼이 돼야죠. 그러니까 결국 얘랑 얘랑 만나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나? 맞지? 교점. 그럼 정리하면 x제곱에 2-m x-1 그때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말 보면 알겠지만 알파랑 베타가 원점 대칭으로 있으니까 이거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두 분의 합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보게 돼? 아니 이거 보고 읽어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 M 플러스 정신 좀 차리고. 두 분의 합 n-2 요만큼이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 거지. 그죠? n 값은 얼마면 돼? 그게 답이야. 문제 다 푼 거야.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기울기 2짜리 직선을 그으면 딱 여기가 중간이 된다는 거지. 어렵나요? 괜찮아?
지금 얘가 왜 터프로 되어 있는 거냐면 평행이동에서 20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차함수랑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 두 개 구할 때 방정식으로 푼다는 거. 그때에 이게 교점이 있을 때 그때 중간이 원점이 된다는 건 여기가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돼. 그래서 두 분의 합을 읽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터프야. 자,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한 거야. 돼? 어려워? 아니야? 괜찮아? 근데 금요일날 배울 때 뭐 이렇게 안 듣고 어렵다고 그래? 평행은 괜찮은데. 대칭이동 할게 그러면 집중해, 집중. 집중! 자, 그럼 대칭이동에 대한 건 어떻게 공부하는지 소개를 해줄게요. 대칭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을 줬을 때 그 기준의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걸 대칭이동이라고 하거든. 대칭이동 공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돼. 첫 번째는 기본 대칭이동은 완전히 외워놔야 돼. 그건 계산하지 않고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처럼. 그 다음에 응용 또는 좀 더 어려운 대칭이동은 이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기본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기본 대칭 이동 지난번에 아마 배우고 외워놨을 거야. 5가지야. 이건 아예 모르면 이제 이 대칭 이동을 공부하면 안 돼. 이거 알고 시작해야 돼. 종류는 이겁니다. 이거 다 들어봤을 거야. X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읽고 쓸지, Y축 대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고 쓸 건지,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읽고 어떻게 읽고 쓸 건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5가지는 필수인데 외우기 쉽게 한번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에 3,2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치자. 자, 이거 X축 대칭 이동 시켰다고 생각해봐.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그죠? 말할 수 있어? 좌표?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3, 자, 그럼 움직임 모습을 봐봐. X좌표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Y좌표는 반대부호로 바뀐 거, 그죠? 그러니까 X축 대칭은 X가 기준이니까 X는 바꾸지 말고 Y만 반대부호로 바꾼다. 일단 표현해 줄게. X축 대칭은 X가 기준이니까 X는 놔두고 Y를 반대부호로 바꾸면 됩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X는 놔두고 Y만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이제 X축 대칭이 도형식이든 점이든 다 구한 거야. 그럼 얘 Y축 대칭 이동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있지. 이쪽 좌표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럼 요 점하고 요 점 비교해보면 Y축 대칭은 Y가 기준이니까 Y좌표는 변하지 않고 X좌표만 반대부호로 바뀌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은 Y는 놔두고 그대로 쓰고 X만 마이너스 X로 바꿔서 쓰면 돼요. 자, 원점 대칭을 소개할게. 원점 대칭은 여기고 원점은 여기죠. 그럼 대칭 이동은 항상 여기서부터 그 기준 자리까지 간 만큼 반대편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겠어? 그럼 비교도 해봐요. X도 반대부호로 바뀌었죠. Y도 반대부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은 X도 마이너스 X로 써야 되고 Y도 마이너스 Y라고 써야 됩니다. 다음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요 점이 요 파란 기준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 직선을 수직으로 만나게 가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진행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 아까 x축 대칭은 이 x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반대편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y는 x 대칭은 여기서부터 이로 넘어가요. 이 점 좌표 혹시 추측되니? 2,3이라고 보여요? 잘 읽었어요. 자, 그럼 얘가 움직인 걸 봐봐. 어떻게 변했니? x가 바뀌죠. 그게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동 모습이야.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는 y를 쓰는 거고 y 자리에다가는 x를 바꿔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입니다. 그럼 요 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렇게 가서 요만큼 온만큼 똑같이 이만큼 더 가야 돼요. 그럼 요 자리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좀 어려운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오, 잘하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처럼 여기는 x하고 y랑 자리만 바꾸면 되는 상황으로 되는데 여기는 x가 y가 자리가 바뀌는 동시에 부호까지 반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뭐라고 쓰고 마이너스 y 대신에. 근데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쓸 일은 거의 없어. 얘만 잘 알고.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거는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이걸 찾을 때 이거 이동하는 게 저기 자리만 바꾸니까 쉽지. 요렇게 움직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딱 이거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2,3이 된 다음에 원점 대칭은 부호만 바뀌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사용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 이거 외워두는 게 기본이야. 외울 수 있겠어? 외울 수 있겠어? 오케이.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뭐 이런 거까지 쭉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냥 쭉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 버전을 하나 이제 보여줄게. 이건 이제 기본이야. 축에 대해서 대칭하거나 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거나 직선 중에서도 y는 x라는 직선이나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은 아주 기본 그냥 만약에 중간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해 두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작업을 내가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 이제 이렇게 따로 써서 할게요.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경우. 두 번째는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아마 이 설명 들을 때부터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 저거 어렵다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뭐냐면 이 점이 원점 말고 그냥 임의의 점인 거야. 그냥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네가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며. 근데 원점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줄게. 하얀색이 원래 있는 어떤 점이야. 그 다음에 노란색이 대칭 이동 기준점. 그러니까 하얀 점을 노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대칭 이동하면 어디쯤에 가 있을까? 이 하얀 점. 하얀 점을 노란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그러면 여기에서 노란 점까지 간 거랑 똑같은 만큼 반대편으로 여기가 있겠지. 여기가 이제 이동된 점. 이게 주어진 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점 알려주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동하는 모습을 잘 보면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때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을까 안 같을까? 같지. 그러면 이 빨간 점을 구할 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어디가 되겠냐? 여기가 되겠지. 그거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점이 뭐 1,5였어. 기준점이 3,7이었어.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니까 A, B로 두고 나서 얘랑 중점이 얘가 돼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얘랑 중점 좌표 써봐. 2분의 A 더하기 A죠? 2분의 B 더하기 5죠?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푼 거야. 그럼 얘랑 같으려면 A 플러스 1이 6이 되니까 A는 5면 되는 거고 얘는 B 더하기 5가 14가 되니까 B는 2가 되겠고 그죠? 뭘 이용한다고?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중점 관계를 해석하는 거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얘가 조금 니네한테 어려울 거다. 요거는 문제 잘 내니까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어떤 점이 하나 있었어. 그때 이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럼 이 점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여기서부터 직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반대편으로 가 있는 요 점을 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만 활용하면 되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하겠죠, 그죠? 졸지 말고 집중해. 여기 또 딱 중요한 거 하려고 그러니까 졸려. 네 얘기야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점을 여기다가 대칭 이동하겠지? 그럼 요 점을 구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어디 있겠어? 직선 위의 점이지. 그럼 요거와 요거의 중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지? 오케이. 첫 번째.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관계를 이용한다. 근데 요거만 갖고는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지금 요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점 있으면 네가 기울기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럼 요 두 점 연결한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 관계지. 그럼 예를 들면 이 기울기가 만약에 이게 2분의 1짜리야. 그럼 이 두 점 연결한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라고 놓고 풀면 또 하나씩 생기겠죠. 그거 연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수직 관계를 이용한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봐봐. 그러면 오늘 배울 거의 3분의 2가 끝나. 자, 이걸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 1,2라는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하여 6이라고 할게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때 얘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용할 거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직선 위의 점이다. 자, 그럼 중점 관계 한번 이용해 볼까? 중점 어떻게 돼요?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 근데 이 중점은 어느 직선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대입해도 돼. 대입할게요.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2 빼기 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하기 쉽게 양변에 2를 곱할게. 2를 곱하면 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2 빼기 12는 0 이렇게 되어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식이 하나 생긴단 말이야. 요것만 갖고는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용한 게 뭐야? 이제 수직관계.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네가 얘기해봐.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 두 점 연결한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겠어? 1이 돼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수직 기울기를 이용하면 a-1분의 b-2라고 하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와 수직 기울기가 되니까 1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양변에 곱해주면 a-1은 b-2가 되어서 a-b 플러스 a-b가 되죠. a-b 플러스 1은 0 이렇게 식이 하나 또 생긴단 말이지. 요거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죠. 두 개 더해주면 b는 죽을 테니까 2a 빼기 8은 0이니까 a는 4가 되고 a가 4가 되면 b는 5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대칭이동 된점 구할 수 있다. 잘 들었어? 다시요. 응용 대칭이동은 점에 대한 대칭이동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인데 이런 점이 아니고 그냥 임의의 점인 거고 이런 직선이 아닌 임의의 직선인 거야. 그 차이밖에 없는 거고 이거 외워두면 되는 거고 얘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그림을 나타내 보면 중점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중점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 기울기 관계까지 써서 서술형으로도 원래 출제될 수 있고 그런 문제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한 걸로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까지 돼 있고 13 빼고 14와 15까지 한 거야 지금. 14가 쟤, 15가 얘. 그죠? 오케이. 그래서 꽤 많이 이게 사용됩니다. 자, 그럼 한번 기본 대칭 이동부터 문제 간단히 풀어볼까나? 다 풀어주기 힘들고 하나씩만 더 풀게요. 자, 유형 5 볼게. 몇 번 풀었어? 53, 59. 53하고 59 풀었어? 그럼 나랑 한 문제 더 하자. 뭘로 할까? 55도 했어. 55도 했어? 응. 한 문제만 딱 하자. 한 문제 골라 니가. 아무거나 좋아. 19 어렵고 따지지 말고. 똑같아. 60번 한번 해. 자, 560번 한번 해봅시다요. 자, 좌표 평면에 1,3이라는 점이 있어. A,5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점이 있어. A는 어딘지 알겠는데 B, C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상관없어요. 자, 일단 문제. 첫 번째 힌트. OA와 OB는 직선 OA와 OB는 수직 관계다. 그 다음 두 번째 B하고 C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관계다. 알 거는 그럼 이거 ABC 찾아가지고 직선 AC의 Y 절편을 구해봐. 그러면 관계 써봐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원점은 뭐 5 이거는 원점 얘기해 줬으니까 A점은 쓸 수 있으니까 써볼게요. 여기가 1,3인 거죠. 그러면 OA와 OB는 수직이야. 그러면 OA가 이렇게 돼 있으면 OB라는 놈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얘랑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울기가 0,0이랑 1,3은 기울기가 3이거든. 수직이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거야. 이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직선처럼. 봐. 근데 a,5죠. 그러면 여기에 있다는 거가 y 좌표가 얼마인 거야? 5인 거지. 아, 엄청 머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y 좌표가 5라면 여기쯤 되는 거죠. 그럼 그 점 좌표 알 수 있을까? 여기가 a,5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직선은 얘와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직선인 거지. 그러면 y 좌표 5가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5,5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됐어요?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5짜리인 거야. 근데 왜 5A와 5B는 어떤 관계라고? 수직. 이것과 얘가 수직인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 B점은 여기 어딘가 있다고. B가 여기 있어도 5A와 5B는 수직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는데 Y좌표가 5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얘가 직선 5A는 0,0이랑 1,3보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3인 거야. 그러면 이 직선 OB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이겠냐? 그치? 그럼 원점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직선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는데 A, 5가 거기 있다는 거야. 그치? 집어넣으면 5는 마이너스 3분의 1 A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된 거야. 그러니까 A 값은 구했어. 그러면 두 번째 B점과 C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이게 B점인데 C점은 Y는 X에 대칭이면 네가 외워둔 대로 X하고 Y를 바꿔 쓰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 되겠어? 5 콤마 B하고 C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네. 그럼 X, Y 좌표가 바뀌어서 들어갈 거니까 5 콤마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A, B, C 다 구한 거야. 그럼 다 구했으니까 이제 나는 뭐 하면 돼? 직선 AC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점하고 이 점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점은 충분하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기울기 찾아볼게. 5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5 빼기 3 이렇게 된 거죠? 4분의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9 요게 이제 기울기죠. 점은 요거 씁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9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요게 이제 직선식이 되겠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9 x에 플러스 2분의 9하고 더하기 3인데 이거 2분의 6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y절편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2분의 15라고 봤습니다. 괜찮죠? 그렇죠.